안녕하세요. 엔트원과 함께하는 투자 여행입니다. 실적은 이제 곧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데 주가는 오히려 52주 신저가를 찍은 기업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 볼 종목, 바로 핸디소프트 종목 코드 220180입니다. 네, 전문가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핸디소프트 실적은 곧 흑자로 돌아선다는 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가는 계속 바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 미스터리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봐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엔트롱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가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2025년 7월에 폴라리스 그룹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으면서 뭔가 달라지나 했는데 보시다시피 주가는 계속 아래로만 향했고 결국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건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기대감의 실체는 무엇이고 또 우려의 정체는 뭔지 저희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핸디소프트가 마주한 기회와 의문부터 시작해서요. 시장 환경, 그리고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 또 잠재된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최종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핸디소프트가 속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지금 이 시장에는요, 바로 인공지능, AI와 클라우드라는 정말 거대한 두 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싹 다 바꾸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게 그냥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공공시장을 주력으로 하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깔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기회인 거죠? 정리해보면 AI와 클라우드라는 이 변화의 물결에 잘 올라타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지만 만약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뒤처질 수도 있는 정말 말씀 그대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장 속에서 과연 핸디소프트는 어떤 성장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회사의 성장을 이끌 두 가지 핵심 엔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핸디소프트의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이끌어갈 성장 엔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주주가 된 폴라리스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체질 자체를 아예 AI와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엔진부터 한번 보시죠. 이 폴라리스 그룹은요, 이미 1,300개가 넘는 기업 고객하고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디소프트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고객풀에 자사 솔루션을 교차 판매, 그러니까 끼워 팔거나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열린 셈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성장 엔진이군요. 그럼 두 번째 엔진, AI와 클라우드 기업으로의 변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바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핸디 인텔리전스라는 AI 협업 도구, 그리고 핸디 아이파스, IPASS라는 통합 업무 플랫폼, 이 두 가지가 바로 핸디소프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른 건 대충 알겠는데 아이파스라는 말이 사실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도대체 회사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아이패스는 만능 번역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기업들 보면 회계 프로그램, 인사관리, 고객관리 다 제각각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잖아요. 이 시스템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바로 이 IPS가 중간에서 이들을 싹 다 연결해주고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덕분에 기업은 개발 비용은 확 줄이고 업무 효율은 크게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만능 번역기라니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 새로운 성장 엔진 두 가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멋진 청사진이 실제 회사의 성적표,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숫자로 찍히게 될까요?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실적 턴어라운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 5억 원의 영업손실로 적자였죠.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6년에는 매출이 21% 넘게 훌쩍 뜨면서 영업이익이 8억 원으로 드디어 흑자로 돌아섭니다. 바로 이 극적인 턴어라운드, 이게 바로 지금 주가의 미스터리를 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자 전환,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여기 지표들을 보니까 특히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6배로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핸디소프트의 PBR은 보통 0.5배에서 1.8배 사이를 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0.6배, 이 구간에 거의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2026년 흑자 전환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지금의 주가는 명백한 저평가 국면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 매력까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짚어봤는데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것도 꼭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오버행입니다. 이 오버행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앞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대규모 매도 물량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상황입니다. 폴라리스 그룹이 회사를 인수했지만 그 전 대주주였던 오상 헬스케어 측이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들고 있거든요. 이 물량이 언제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 즉 오버행 리스크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버행 리스크, 이건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변수겠네요. 혹시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또 하나는 바로 수익성입니다. 아까 봤던 2020년 예상 영업이익률이 2.0%, 2%에 불과하거든요. 흑자 전환 자체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이익률이 이렇게 낮다는 건 사실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조금만 발생해도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직은 안심하기엔 좀 이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대 요인과 리스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핸디소프트의 단기적인 전망, 그리고 좀 더 긴 중장기적인 전망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단기 관전 포인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에 정말 흑자 전환이라는 약속을 지키느냐, 여기에 주가의 단기 방향성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AI와 아이파스라는 이 새로운 날개가 얼마나 힘차게 날아오를지,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과의 시너지를 정말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여기에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막 출발선에선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턴어라운드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제가 세 문장으로 최종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핸디소프트는 폴라리스 그룹 인수를 기점으로 AI와 클라우드 기업으로 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둘째, 2026년 흑자 전환과 현재의 저평가된 주가는 분명한 투자 매력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셋째,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오버행 리스크와 아직은 낮은 수익성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핸디소프트의 턴어라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기업,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투자 여행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